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수학에서 그 세계 경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살펴볼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을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유로 달러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 외의 국가의 은행에다가 예치된 달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 엔화가 있으면 유로 엔이라고 하고, 캐나다에 있는 한국 파운드와 같은 경우는 유로 파운드. 그다음 생산자 물가지수는 공장 문 앞에서 이게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물가 상승분 반영 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중요하죠. 쌍둥이 적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하고 동시에 지금 발생할 때죠. 외채라고 하는 것은 대외 채무를 이야기하는 거고, 국가가 해외 채권자들에게 지고 있는 모든 빚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롬바드 금리라고 해서 여러 유럽 국가의 지금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담보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이야기하고요. 리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많은 돈을 못 갚으면은 은행과 그 국가의 채권단인 그 채무기한을 갖다 연장시키면서 이렇게 자금을 또 회수하는 이런 부분이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것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물살이 센 강을 갖다가 건널 수 있게끔 해주는 다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급할 때 지금 빌려주는 돈을 우리가 그죠. 구매력 평가 지수라는 것은 각 나라의 돈을 갖다가 무엇을 얼마나 지금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국가 규모를 비교할 때 자주 쓰이는데, 예를 들어 중국은 유럽이라든지 미국보다 물가가 훨씬 낮죠. 그리고 지수가 컨버전스는 한 나라 내에서 경제 균형을 잡기 위한 정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제 지표라든지 이자율, 경제 성장률, 실업률을 좀 고르게 맞춰 나가려고 하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뭐 대전하고 이런 부분을 이런 여러 가지를 지표를 봐서 좀 이렇게 지역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에서 컨버전스. 경기선행 지수는 그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소매 판매, 신규 공장 및 그 설비 투자 등을 이야기하고요. 경기 후행 지표는 실업률이나 GDP의 성장률을 이야기하죠. 공개시장 조작은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책인데, 시장에 유통되는 정권을 갖다가 하는 것이죠. 프라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 은행이 최상위 기업 고객에게 대출할 때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 조건부 채권 RP라고 해서 정해진 날 정해진 가격으로 약속하고 구매하는 채권이죠. 뮤추얼 펀드는 여러 채권과 주식을 조합해서 만든 상품이 되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미국에서 달러 표시증권으로 만들어 지금 파는 것인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ADR 이런 것이 실질 이런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한 경제지표 앞에는 실질이라는 말을 붙이죠. HNWI 같은 거 High Net Worth, 그 다음에 Individual을 해서 부채는 적고 현금성 자산은 많은 개인을 이야기하죠. 머천트 뱅킹 같은 경우는 은행이라든지 또는 증권사가 고객사에 투자하는 것이죠. 고객사에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는 쇼핑센터, 이마트, 아파트 등 좀 여러 지금 종류의 부동산에 구성된 패스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인 증권이죠. 워런트는 그 주식을 비롯한 정권을 기한 내에 정해진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닙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가격에 상품을 팔 수 있는 지금 권리를 이야기하죠. 의무는 아니죠. 그러면 살 수 있는 권리는 뭐죠? 스톡옵션이죠. SIV라고 해서 구조화 투자회사라고 합니다. 일종의 가상은행인 구조화 투자회사에서 투자자들에게 단기 자금으로 장기 정권을 갖다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단기 이자율이 장기 이자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스프레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 다음 정크본드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사업장이라든지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자 등급이 미달하는 이러한 채권을 흔히 정크본드라고 합니다. AR 같은 경우는 Investor Relations라고 해서 투자자와의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사소통 업무죠. 저축대부조합이라고 해서 Savings and Loa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자가 예치한 돈을 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대출하는 기관이죠. 기본소득, 요거는 경제 내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생활 임금이죠. 공급 중시 지금 경제학은 정부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경제 성장을 잘 촉진할 수 있는 시각에 기초한 경제학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표는 세금을 낮추어서 정부가 걷는 돈을 더 생산적인 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죠. 통계세율 같은 경우는 소득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좀 높아져야 한다는 세율이죠. 쿠폰펀드 그런 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는 남은 외환 보유액으로 국제시장에서 있죠. 기업을 인수하고 주식을 매입해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것이죠. 한머니 같은 경우는 단기 국제 투자 자금이죠.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사거나 국내 기업 주식의 지분을 갖다 확보했을 때죠. 캐리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은 나라의 동화로 대출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야죠. 하이크레 같은 경우는 국제시장에 지금 일시적인 지금 가격 불일치를 발견하는 적시 있죠. 가격이 낮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해서 가격이 높은 시장에 상품을 파는 거래 기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타임 매수, LBO 같은 경우는 빌린 돈으로 회사를 갖다가 매수하는 것이죠.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는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유가증권의 양방향 가격을 제시하는 전문 트레이더.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들 반타는 그런 사람들을 시장 조성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알파 수익은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에게 올리게 해준 수익보다 더 많은 추가 수익을 우리가 알파 수익이라죠. 플래시 크래시라고 해서 어느 한 알고리즘이 매도 주문을 갖다 내면 이를 계기로 해서 몇 분 또는 좀 몇 초만으로 전 세계 알고리즘, 전 세계 컴퓨터 알고리즘에 따라서 같이 따라서 앉아 이게 매도 주문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은 세계 경제 용어에 대해서